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인 70대와 80대, 이 중간인 75세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나이입니다. 75세를 기점으로 사람의 수명은 물론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갈리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삶을 보내는 사람이죠. 노년의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보내고 여전히 일상생활에 만족하며 지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 누구와도 교류를 하지 않으며 삭막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은 노후를 더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누구나 전자의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수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왜 75세가 수명을 비롯한 인생의 고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75세가 왜 중요할까? 70대와 80대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나이이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이가 비로소 오게 되었고, 이제는 노년이기에 노후의 생활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나이다. 한편으로는 노년의 삶에 인생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시기이기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인생은 확 달라질 수 있다. 75세 전후로 수명을 결정짓는 요소 첫 번째는 맑은 정신과 좋았던 것을 간직하는 기억력이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소한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겪게 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신체 기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이다. 바쁜 시기를 살았을 때는 이것을 비로소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정신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노년의 정신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증, 불안장애를 가져와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심할 경우 치매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노년의 시기에는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년기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제 자기 관리의 하나가 된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도 필수다. 매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반드시 섭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친한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 유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노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때 꼭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만이 아니어도 된다.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전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전달하는 일들도 모두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참여를 통해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도 좋다. 의학 전문가들은 노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취미를 즐겨보는 것을 권한다.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하여 정신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운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동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운동이라고 해서 과격한 운동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 잠시 5분, 10분 산책하는 것도 매일 꾸준히 한다면 좋은 운동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취미로 삼을 수 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단련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시간을 내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매우 좋다. 뿐만 아니라 요가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 유명인들을 보면 명상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명상은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노년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나이 들어서 스트레스가 무슨 소용이냐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려는 이런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한국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직장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치매 발병률을 3배 이상 높인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참았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경계해야 할 태도 중 하나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잠도 못 자고 두통에 시달리는 등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노년의 시기에 스트레스를 무작정 참는 것만은 다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참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다. 이것은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여러 질환이 유발되지만 그것을 더욱 빠르게 나타나라고 재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정신 안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라고 권한다. 첫 번째, 너무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요즘 주위를 보면 정말 세상이 말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인 일이 많다. 이런 것들을 TV로 보거나 유튜브로 보게 되면 뇌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부정적인 뉴스나 정보와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자극적인 것으로 자극된 뇌는 나도 모르는 새에 점점 더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을 보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다행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각종 사회 문제로 인하여 내 목소리만 높이고 혈압만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뉴스를 보면 각종 보도를 앞다투어 하면서 자극적인 소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자극적인 사회 이슈에 관해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심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땐 대체제를 찾는 것이다. 대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을 전달해주는 책이나 라디오, 유용한 노년의 지혜를 알려주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지금까지의 자극적인 정보들을 어느 정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이 좋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다. 일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서 감사일기를 적는 것도 좋다. 오늘 하루 10분 동안 산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주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세 번째, 하루 중 나만의 시간을 꼭 가져보는 것이다.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에 비해 시간이 생긴다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루하고 무료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이 시간을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지금껏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배워보거나 춤이나 노래를 배우며 취미 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꼭 나가서 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내면을 잔잔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을 신경 쓰는지 안 쓰는지가 70대, 80대 이후의 수명에는 굉장한 영향을 준다. 75세 이후에는 건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물론 건강검진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받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고 언제 받냐도 중요한 요소다. 계절이 바뀔 때 면역체계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70대가 넘으면 기본 검진 이외에도 받아두면 좋은 것이 있다. 첫째, 심장 초음파 검사이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다. 심장은 나도 모르는 새 나빠져 있어. 무심코 넘기기 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조금 불편하다거나 검진을 받는 김에 간단한 검사는 받아보는 것이 좋다. 둘째, 인지기능 검사이다. 80대가 넘은 노인 5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린다고 한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에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겠지 않은 순간에 늦출 수 있는 시간을 지나칠 수 있다. 셋째, 골밀도 검사이다. 특히 여성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골다공증으로도 이어진다. 노년에 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제대로 받는지가 노년에는 더욱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 검진을 받았다고 해서 좋지 못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말은 좋지 않을 것이다. 변할 수 있다면 변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75세를 지나면 인생 2막이 펼쳐진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75세 이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그중 운동은 70대, 80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좋다.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은 저하된다. 근육량이 줄고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증가한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70대 이후에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잡기 운동을 꼽는다. 유산소 운동은 노년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무언가를 따로 하기보다 걷기 운동을 한다면 부담 없이 매일 하기에도 좋다. 하루에 10분, 20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잠시 걸어보자. 젊었던 시절과 달리 노년에 꼭 해야 하는 운동도 있다. 바로 균형 운동이다. 이것은 낙상 예방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몸의 중심을 잡는 균형 운동이 노년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근육이 하체 근육이다. 한쪽 다리로 서는 일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한쪽 다리로만 서는 운동은 적당한 근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동작인데 10초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운동으로 10초를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향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니 근력 감소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이다. 노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력 감소가 시작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러니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는 선의 운동은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의 수명은 관계를 활발히 유지하는 어르신들에 비해 평균 8년 더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흡연이나 매일 술을 마시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아예 단절하는 것이 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고독의 시간이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혼자 있는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은 일반 어르신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년 전문가들은 여러 방법을 소개해준다. 먼저 하루에 최소 3사람과는 꼭 대화해보는 것이다. 이때 대화라고 해서 주고받고 오랜 시간 있을 필요는 없다. 마트 계산원과 나누는 짧은 인사도 좋고 공원에서 만난 이웃과의 안부 인사도 좋다. 작은 대화가 쌓이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사람과 함께 사는 맛이 나게 된다. 또 일부러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친구와의 산책이나 동네 노인정 방문처럼 정기적으로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더한다. 만약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럴 때 모임만한 것이 없다. 요즘 동네 복지시설에는 서예 교실, 스마트폰 교실,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즐기고 싶은 취미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에도 좋은 방법이다. 돈독한 가족관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생각해 봤을 것이다. 물론 부부 사이가 좋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노년 시절까지 부부가 생존해 있는 가정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지만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면서 맞지 않으면 더욱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황혼 이혼을 하는 가정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의존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두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년기로 향할수록 자식들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식들과 떨어져 살더라도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비결이 된다. 무엇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다. 가족이든 친한 사람이든 노년이 되어서는 꾸준히 교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주위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마음을 닫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부담 없이 가벼운 관계들이 필요한 것이다. 네 번째, 수명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노년의 구강 건강이다.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치아가 오복 중 하나라는 것을 보면 다시 생각해 볼 만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기에는 특히 구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잘 씹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과 수명을 연장하여
장수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하지만 노년으로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치아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삶의 질이 떨어져 속상해한다. 치아 건강은 정신 건강의 안정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준다. 몸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아와 잇몸 역시 자연스럽게 마모되어 가고 잇몸은 수축하여 치아 뿌리가 더 드러나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노년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치과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다. 충분한 물 섭취는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며 불쾌한 입냄새는 물론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허브차나 녹차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음식을 먹고 난 후 화장실에서 가글을 하는 것도 구강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이 치아에 붙지 않도록 세척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이중 칼슘과 비타민 D는 치아와 뼈를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로 햇빛을 받고 자연식품 위주로 우유, 과일, 채소처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먹어주어야 한다. 치약으로 하는 양치질 외에도 천일염을 가루내어 하루에 한 번 이상 양치질을 하면 구강 내 박테리아를 없애 잇몸병이 예방되고 잇몸을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다. 75세 이후 수명을 결정짓는 요소 5번째는 영양분이다. 70대, 80대에 들어서면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영양 관리를 하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노년의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소 섭취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항산화 식품 역시 섭취해보면 좋다. 녹차, 과일 등 항산화 작용이 있는 식품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식단을 섭취하고 덜 먹기보다는 더 먹기의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노년 전문 의사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살찐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약 7년은 더 오래 산다고 한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수많은 노인을 상대해보니 잘 먹고 즐겁게 사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한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몇몇 건강 신조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다고 전해진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여왕은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중시했는데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 반에 기상하여 8시 반에는 식사를 했다고 한다. 운동은 말 애호가답게 승마를 매일 한두 시간씩 즐겼고 또 하루 30분 정도의 스트레칭도 꾸준히 했다. 그리고 음식은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했다고 한다.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넉넉히 섭취하려고 신경을 썼고 점심에는 치킨이나 생선구이를 먹을 때가 많았다. 여왕의 건강 신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이 바로 의식적인 단백질 섭취이다. 이처럼 고령자일수록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기보다는 너무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더 먹어도 좋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 물론 고기라 해도 종류나 부위에 따라서 단백질 함유량이 제각각이다. 그렇지만 고기에는 총 중량의 대략 20%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쌀밥이나 채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결핍되기 쉬운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를 위해 육식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고령자는 폐렴이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사람보다 폐렴이 쉽게 중증화하는 이유 중 하나도 단백질 부족에 따른 면역력 저하 때문이다. 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90세, 100세까지 건강히 장수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고기를 먹는 데에 대해서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다. 확실히 중년까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의 재생이 원활하지 못해 내장이나 근육, 피부 등 신체 각 부분에서 노화가 시작된다. 그렇기에 많은 의사들이 고령자에게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을 권한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살이 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통통한 편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 섭취량을 줄이면 몸과 뇌, 마음의 노화는 틀림없이 빨라진다. 대체로 칼로리 양을 줄이면 그에 비례해서 단백질 섭취량도 줄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하고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이다. 70대에 들어서면 이제는 현재를 즐겁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건강을 위해 먹고 싶은 음식과 술을 무작정 참기보다는 몸에 문제가 없다면 즐겁게 즐기는 편이 더욱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물론 좋은 습관으로만 살게 된다면 약간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기면서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너무 흔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0대의 시기, 80대의 시기는 정말 특별한 시기이지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후회는 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참지 말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세요. 앞으로 남은 나날들이 더욱 기대가 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즐거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